기술은 원천적 기술은 다 미국에서 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55mm 뭐 이 저 곡사포 우리가 무기를 이제 도입할 때에 최초에는 우리 군의 초창기에는 완제품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방위산업도 이제 뭐 국방연구소 이런 걸 세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올 때 계약을 할 때 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 20대는 완제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한 이제 진행 단계별로 저 한 20%는 그 부속품을 갖고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산 무기체계 도입할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 기술 이전을 해주겠느냐. 이것 플러스 우리 이제 국방연구소나 우리가 그 연구소에서 한 거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모방품을 내다가 지금은 전차, 자주포, 심지어 경전투기까지도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안 하고 우리한테 위탁해서 우리한테 해서 오히려 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우리 T-50 훈련기, 예, T-50 훈련기를 이런 거는 미국에서 귀찮으니까 안 하고 그렇죠. 우리한테 생산해서 미국에서 사가죠. 미국은 저 앞서가 있는데 지금 우주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지. 이 훈련은 계속해서 시켜야 될 겁니다. 훈련기 생산 라인을 별도로 하면은 이거는 더 손해니까. 그러니까 최첨단 한 20%, 20% 정도 기술은 미국이 절대 공개 안 하고 80% 가까이는 그냥 한국한테 그것도 한국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저 방산이 최근에 이제 10위권으로 들어갔습니다. 10위권으로 들어갔죠. 이것은 첫째는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그 통찰력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다 시스템을 갖추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그 미국 가서 공부한 이런 분들이 그때 우리 뭐 돈도 얼마 못 받으면서 애국심 하나로 가지고 여기 합류해서 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 동맹 한미 동맹에 의해서 기술 이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여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100% 중에서 20% 첨단 기술은 미국이 절대 공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랩터 22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만들기 귀찮은 것은 우리한테 만들어서 오히려 미국이 사가는 입장이 되는데 이 방위산업체 이번에 위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럼요. 저기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근데 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설계도를 북한한테 넘기면 돼요. 아, 이거는 뭐 정말 옛날에 있던 삼족을 멸할 뿐만 아니라 아, 그 진짜 우리나라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을 준수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판사들부터 시작하죠. 아까 쭉 판사들 이야기했지만은 이 법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지난번에 저 한번 신문에 크게 났는데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월남전 참전까지 한 용사입니다. 맞아요. 노인입니다. 도저히 배가 고프니까 가서 빵 하나 훔쳐냈다고 훔쳐 먹었다고 그걸 저 재판에서 저 집행유예 실형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적죄를 짓는데 그렇지. 이거 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적죄, 여적죄 이런 것을 강력하게 정광석화처럼 그랬으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이거 저 뭐 적폐청산한다 하면서 그거는 법의 한계를 저 오버해서라도 막 했는데 우리는 여건이 되는데도 안 한 겁니다. 자, 문재인이가 도보다리에서 USB 김정은한테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때도 제가 처음에 그거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독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맞아. 맞아요. 왜 그러냐? 모든 회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회담에는 뭐 우리는 통역사는 필요 없지만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상식적으로 알 사람들이 단독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랬고 그다음에 USB를 준다면은 이 USB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비밀이면 주면 안 되죠. 왜 줍니까? 그렇지. 그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지도새도 모르게 주려고 바깥에 걸으면서 도보다리에서 그때 USB를 넘겨줄 때 입모양을 가지고 미국이 추적을 했는데 그때 둘이 말하는 입모양 있잖아요.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이걸 저 해독을 다 했다는 거지. 미국은. 그래서 일부는 뭐 벌써 뭐 원전 설계도 뭐 이런 것들은 아니 원전 설계도를 넘겼다는 것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미 판결했어요. 그것만 해도 이적죄죠. 그것만 해도. 저는 이적죄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걸 이렇게 했으니까. 작전 계획, 작계 5027 그것도 거기 있다고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그건 반역죄죠. 방위산업체 기술도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했는데 그렇다면
자, 이동호 교수님. 예. 문재인은 저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같은 빨갱이 나서 봐주려고? 아닙니다. 그 문재인은 역사의 단죄에 세워야 됩니다. 박정희. 예. 그리고 문재인은 지금 드러난 죄마이도 너무 많습니다. 네. 지난번에 자유를 찾아온 청년 2명을 잔인하게 사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지금도 그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그 젊은이들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쓰러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요, 통치자가 절대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죄입니다. 자, 홍덕현 목사님. 예. 한국 교회가 예. 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하여 좌파 조국당을 찍는단 말이야. 예, 예. 그 벌을 반드시 한국 교회는 받게 돼 있다.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100% 그렇게 생각하고 피할 길이 없다 생각합니다. 피할 길이 없다. 이미 나는 확정되었다 봅니다. 이 죄값을 대해서 스스로 붉은 아가리 속으로 구역구역 한국 교회가 뛰어들어가는 거는 스스로 이렇게 뭐 화를 자초하니까 하늘에 하나님 또 저 그리스도적인 저런 세력에게 한국 교회가 입맞춤을 하고 손을 잡고 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난 이번에 결과에 대해서는 피눈물 흘릴 날이 곧 다가오다 봅니다. 이 백성들이 192석이라는 엄청난 상식 밖에 외국에서 이거 완전 개망신 그런 투표구다 이게. 어디에 그렇게 범죄 집단을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이 세력들을 갖다가 국민들이 몰표를 줘가지고 192석을 심지어 그런 국가 자살로 또 나오던데. 그 옛날부터 저기 와인버거 저 와인버거 아니라 저기 뭐야 그 무슨 통신 있잖아. 거기. 예. 저 개인이 자살하는 건 있어도 국가가 자살하는 건 처음 봤다. 그 블룸버그 통신. 그래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미 그래 2년형을 확정됐고 아주 대법 그건 남아 있지만은 저런 사람이 당을 만들어가 후보로 나오는데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해가지고 13석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은 정말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영국의 기자 하나가 예. 20, 30년 한국에서 취재하다가 예. 돌아가면서 예. 한 말이 예. 개인은 자살하는 걸 많이 봤는데 예. 국가가 자살하는 건 처음 봤다. 그래 이 좋은 나라를 그 나라가 가난하고 북한보다 못하면야 그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비교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황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파괴하려고 하는 약한 세력들 이거는 100% 사탄의 사주를 받는 겁니다. 자, 이거 홍동훈 목사님은 내 예. 친구니까 예. 저 아니더라도 그냥 좋은 쪽으로 대답해봐요. 예. 정가훈 목사가 예. 5년 동안 예. 강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예.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할까요? 벌써 무너졌죠. 벌써 무너졌어요. 벌써 무너졌습니다. 어. 그때 그 예를 들어서 조국 뭐 퇴진 그리고 광화문에서 막 외치고 저는 조국 수호 이 대규모 선초동하고 광화문을 벌어졌잖아요. 2019년 10월 3일. 예, 그때 만일에 이 광화문의 애국 세력이 저걸 압도 모였으면 그때 이미 무너졌습니다. 저 사진 위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그때가 2019년 10월 3일 집회인데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와요. 예. 왜 안 나오냐? 이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죠. 예. 착각하고 뭐 이번에 투표하러도 약 350만이 안 나왔어요. 지금 이번 투표는 사실 대통령 선거보다 더 큰 위기를 우리에게 더 큰 위기죠. 몰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나는 절벽 거의 끝에 가까이 있다. 그 윤석열을 찍었을 때 48%가 예. 다 나왔으면 이번에도 우리가 이겨요. 이겼죠. 그다음에 또 한 달 후에 있었던 지방자치 선거 예, 있죠. 예. 지방자치 선거에서 그 우리가 싹쓸이 했잖아요. 뭐 압승했죠. 압승했는데 경기지사 하나만 예. 김은혜가 예. 7,000표 차이로 예. 됐어요. 예. 이건 소강석 때문에 그렇게 예. 된 거야. 예. 소강석. 예. 저 같은 교단인데. 그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그게 사실을 가면 아니 자꾸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소강석 좋아해요? 소강석 내가 좋아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소강석하고 내가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네. 저런 일을 하고 있다 하니까 그거는 용납될 아니 수 근데 없는 왜 합동적 목사들이 소강석을 줄줄줄 빨고 다녀? 글쎄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 그 사람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경기지사 한 개만 7,000표 예, 차이로 예, 지금 김동연인가 이 사람한테는 넘어갔잖아요. 예. 사실은 전체가 지방자치 선거는 전라도 빼고는 예, 다 쓸었죠. 충남, 충북을 비롯하여 강원도, 김진태 예. 싹 쓸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방자치 선거에 오세훈을 비롯하여 이겼던 사람들만 예. 투표하러 그대로 이번에 가면 예.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면 우리가 200석을 할 수 있거든 사실은. 예. 근데 어떻게 하여 지방자치 선거 한 지가 2년 됐잖아요. 예. 2년 만에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달라졌냐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원인을 갖다가 교명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문재인 이걸 사법 처리를 현 정권이 초기에 못한 이게 가장 큰 거고 보수 세력들이 거의 그 투표를 갈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별로 신도 나도 안 하고 이번에 또 공천도 보수 정통 보수는 공천해놨다가 막 잘라보고 이런 하니까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저기는 또 반대로 그쪽에서는 신바람이 나가지고 200석 간다 190석 간다 이 막 여론하고 언론하고 막 흔들어 버리니까 아예 그만 투표장 나가 전의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짜증 나고 투표를 갈 마음도 안 나는 데다가 불이익에 그래 타버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한 500만 가까이가 이 투표장에 안 나갔다 결론 다수 투표를 계산할 때에 430만이 안 나갔습니다. 예, 한 500만 가까이가 안 나갔는데 430만. 이준석을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 다 나는 저 포함해서 350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400만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야. 1639만 4천 명이 그 윤석열을 찍었는데요. 그렇지. 이번에 1206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몇 명 더 나간 거예요. 430만요. 그러니 나라가 여기서 망하지. 승부가 갈라진 겁니다. 아니 거기다가 또 저기 좌파는 목사님 예, 딱 100만 적게 나왔어요. 50만 적게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게 그 300만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거기다 지방자치를 저 더하면 예. 훨씬 더 우리가 이겨야 될 텐데 그렇죠.